하나는 감각입니다. 특히 이제 촉각 뭐 이런 것들 많이 얘기하시는데요. 가장 빼어난 촉각을 가진 남자보다 가장 둔한 촉각을 가진 여자가 그나마 촉각이 낫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 예전에 방송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 전화가 오고 애는 울고 이 전자레인지에 이게 뭡니까 주전자는 또 막 자기 끌어달라고 그러고 세 개가 이제 한꺼번에 일어났습니다. 남자분들 그거 안 되죠. 막 우왕좌왕하고 막 뭐부터 할까 이러죠. 여자분들은 자연스럽게 다 합니다. 그죠? 애 잡고 불 끄고 잠깐만요 전화 받습니다. 그죠? 근데 남자분들 그게 안 돼요. 그죠? 이런 능력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좀 더 돼요. 대신 이제 집중력은 좀 높겠죠.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또 하나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좀 이게 가르쳐 주세요 하는 거 있죠. 남자분들은요 기가 세잖아요. 어쨌든 예전부터 싸워서 쟁취를 해서 자기의 존재 이유를 밝히는 게 남자입니다. 근데 여자분들은 가급적 대화로 하려고 그러죠. 대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 재테크 사이트에 상담을 올리시는 분들 중에서 무려 8할에서 9할 정도가 여성분들입니다. 남성분들은 웬만해서는 전화 안 해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 얻은 정보가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실제로도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가 정보입니다. 정보. 이게 참 재미있는 부분인데요. 정보의 이제 수집과 분석이 다 남성보다 낫다는 증거들이 많습니다. 또 하나가 이 정보와 관련돼서 얘기던데요. 여러분도 좋아하는 겁니다. 수다. 남자분들은 스트레스 받으면 대충 이제 친한 사람 데리고 술집 가서 부어라, 마셔라, 먹습니다. 그죠? 그 다음날 또 머리 아파서 스트레스 또 받아요. 근데 여자분들은 와우, 말 잘해요. 끝내주게 합니다. 수다가 근데 흔히 얘기하는 그냥 수다가 될 수 있는데요. 수다는 조심해야 될 게 뭔가 하면 그냥 수다는 5분이면 끝납니다. 그죠? 근데 수다에 정보가 있으면 듣는 사람도 듣게 되고 얘기가 오가고 한참 오가게 되죠. 수다를 2-3시간 떨게 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서 보시면요. 수다 잘 뜨시는 분들이 정보가 많습니다. 정보가 거의 논리적이지 않으면 사람들 다 무시해요 또. 그러니까 논리가 수반이 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다를 떨면 사람들이 다 박수를 쳐주는 거거든요. 반면 남자들 술만 먹으면 얘기 나옵니다. 나 왕년에 17대 1. 그 다음 좀 이제 캐묻고 들어가면은 뭐 그랬다는 얘기지 뭐 이겁니다. 왜? 논리가 없거든요. 정보에 수다가 안 됩니다. 따라서 이런 수다 안에 정보가 있다. 수다 많이 뜨시는 친구분들 절대 무시하지 마시고 가까이 있으세요. 그게 훨씬 낫습니다. 자, 4번째입니다. 이제 네트워크인데요. 이게 이제 수다랑도 같이 맞물리는데 길거리를 이렇게 지나가 보십시오. 여자끼리는 팔짱을 끼고 지나갑니다. 그죠? 잘 끼죠. 손도 잡고. 뭐 어떨 때는 뭐 이렇게 뭐 안고도 가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남자들이 명동에서 둘이 팔짱을 끼고 지나간다? 보셨습니까? 못 봤죠? 이게 이제 네트워크가 기본적으로 됩니다. 개 알죠? 개. 우리 흔히 개 든다 그러잖아요. 개. 개가 남자들이 많습니까? 여자들이 많습니까? 주로 주부들이 합니다. 근데 사실 개가 약간 셉니다만 아주 괜찮은 상품이에요. 은행권도 금융권도 못 만드는 이 상품이 바로 개입니다. 요게 연율 한 10% 이상 기본 나옵니다. 아시죠? 대충 10번 돌리면 첫 번째 나온 건 한 이자율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게 이제 개주가 밤에 야밤 도주만 안 하면 아주 괜찮은 상품이에요. 요즘 그래서 제도권에서도 조금 밀고 있습니다. 개 상품을. 그 개주의 신원을 보증하는 일종 보험을 드는 거죠. 이런 형식. 네트워크 안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같이 모이는 사람들 만들어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뭐 주말에 남편들 집에 들어누워 있다고 막 뭐라 그러지 말고요. 그냥 혼자 나가세요. 옆집 순이 엄마랑 말 하십시오. 이 수다를 하면서 이게 네트워크가 형성돼 버리면 이 안에서 야 우리 어디 집이 나온다는데 한번 가보자. 보러 가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트워크의 파워가 사실은 단적인 게요. 한국에서 지금 내 집값 마련한 사람들 상당수 지금 우리 이제 주부님들 한 40, 50대, 30, 40대 주부님들 네트워크가 있었기 때문에 집을 샀을 겁니다. 옆집에 누구 아줌마가 어디에 아파트의 모델하우스에 이제 계약을 하러 간대요. 좋아 보여서. 자, 이제 혼자 안 가잖아요. 따라가자. 따라갑니다. 근데 이 아줌마가 이제 계약을 해요. 그 모델하우스 둘러보니까 좋거든. 갈등합니다. 이제 이때부터. 이거 계약을 해? 말어? 이 아줌마는 한다는 난 내가 못할 게 뭐가 있어. 그러고 계약을 턱 합니다. 집에 오면 이제 2, 3년간 죽습니다. 그러고 이제 자기 집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런 경우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 다음이 짠순이 기질. 우리 여자분들 모임하시면 가장 첫 번째 얘기 나오는 게 뭔지 압니까? 회비는.
그렇죠. 남자인데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누가 오는데 이건부터 얘기하지. 누가 와서 이제 먹다가 이제 나중에 되면은 돈 얼마 낼까 이제 슬슬 고민하지.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도 술 좀 많이 먹은 사람이 있으면 걱정 없습니다. 그냥 내거든. 근데 여자들은 처음 모일 때 당장 우리 회비가 얼마지? 뭐 이 얘기 먼저 합니다. 그죠? 짠순이 기질이 특히 한국 사람들 모성애 때문에 이런 기질들이 많은데 이게 재테크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 이제 종잣돈입니다. 종잣돈. 연못에 물이 있습니다. 한 반 정도 차 있어요. 남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 흔히 우리 저기 잔병도 똑같습니다. 잔 안에 물이 반쯤 있어요. 여자분들은 반밖에 안 남았네요. 근데 남자는 반이나 남았네. 그러니까 남자들은 막 써요. 쉽게 얘기하면. 왜? 마르지 않는 연못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돈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자들은 당장 경제생활 하는 사람들이 적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반밖에 안 남았다는 걸 감히 못 씁니다. 그죠? 따라서 종잣돈 모으기 훨씬 편해요. 마지막. 이게 핵심입니다. 생활 재테크예요.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월가에서 투자 고수라고 흔히 얘기하는 워렌 버핏, 피터 린치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주 수십조 이상을 굴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기업의 보고서 안에 있는 뭐 재무제표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생활 재테크예요. 쉽게 얘기하면 할인점에 가서 그 정보를 챙깁니다. 피터 린치 같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내 친척 중에 백화점 외파느니 백화점 판매원이 있다면 나 이 사람 데리고 와서 일주일에 3일 이상은 점심 그냥 주겠다. 점심 같이 먹겠다. 왜? 판매가 잘 안 됐다. 이게 기업에 들어가서 수치화가 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팔린다 안 팔린다 어느 게 인기가 좋다 만다는 백화점에 있는 그 판매원들이 더 잘합니다. 살아있는 정보라는 거죠. 그 타임만 생각해도 피터 린치 같은 사람들은 엄청난 수익을 남깁니다. 따라서 생활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 할인점, 특히 여성분들 할인점에 가서 뭐 이렇게 뭐 사서 깎을 생각하지 말고요. 다른 사람들이 어떤 걸 많이 사는지 그런 것들을 챙기셔야 됩니다. 많이 사는 건 이유가 있거든요. 좋기 때문에 많이 삽니다. 좋다는 얘기는 기업에 기술이 있다는 얘기예요. 기술이 있다는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많이 팔리는 어떤 가장 큰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많이 팔면 매출이 늘죠. 순이익이 늘죠. 그럼 이게 바로 주가에 올라갑니다. 주가 근거, 가장 큰 근거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하시면 남자분들보다는 여자분들이 재테크를 할 수 있는 어떤 그 체질적인 그리고 구조적인 장점들, 메리트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걸 이제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8가지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크게 조심해야 될 금기사항을 어기신다면 좋은 재테크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단적인 게 우리 가장 큰 걸림돌, 자녀 교육입니다. 자녀 교육 머리 아프거든요, 사실. 30대만 돼도 잘 모릅니다. 근데 40대 애들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넘어가기 시작하면 자녀 교육비가 사실은 이 가정 경제를 위협하는 가장 큰 전기입니다. 조심해야 될 거는요. 그 자식이 예전처럼 보험 기능을 이제는 상실했습니다. 내가 너 키워줬으니까 나중에 너도 나 좀 돌봐줘 라고 얘기한다는 거는 사실은 자식에 대한 부담이기도 하고요. 키워줘서 고맙다고 얘기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자기가 부양을 해야 되겠다는 의무감을 가지는 세대는 이제 애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 이상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자녀교육과 관련해서는